네, 저 신일고 수학 담당 김아란입니다. 네, 저는 수학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비고 1, 그 다음에 2학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양력은 요 정도로 이제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좀 강점인 것이 이제 수학 전교 자격증을 가지고 이미 대학교 때 이미 자격증을 땄고 제가 개성고에서 우선 출제 경험이 있어서 학교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력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순서는요.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이 어떤지, 또 간단하게 제가 어쨌든 교사를 했기 때문에 채특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 진로 진학 같은 거를 좀 해봐서 앞으로 대학 입시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살짝만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일고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사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다음 또 고등학교 수학습법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앞으로 신일 대비 중간고사, 신일고 대비 중간고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아직은 뭐 먼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만 올라가도 이제 수능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준비하게 되는데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게 될 경우고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골고루 다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능 최저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내신이 강점인 친구들은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올해 대학 간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폐지가 되어서 어느 정도 간소화가 되었고요. 또 대입 전형으로서 논술과 수능 전형으로 가는 전형이 있는데 대학마다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현재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논술 과정이 지금 성문 메가스터디에서도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수능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만으로 이제 점수가 나오는 이제 정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은 수능과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을 텐데, 보통 보면 한 2학년 중간쯤 되면 내신이 좀 안 나온다 싶으면 저 이제 수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신 놓고 수능 준비에 올인하겠다, 뭐 내신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친구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서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수시만으로 믿고 할 수도 없고 수능만으로 믿고 갈 수도 없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출제 방향 자체가 수능과 내신이 거의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을 둘 다 잡을 수 있으므로 내신 과정 때 수능 공부한다 생각하고 같이 수학을 두루두루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 A랑 B만 봐도 단순히 내신 성적으로 수시로 가겠다, 물론 수시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치만은 우리가 나중에 최악의 상태를 맞이했을 때는 어쨌든 수능의 최저 점수까지는 맞춰줘야 되는 것들, 등급을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교육 과정이 1학년 때 수상하를 배우게 되고, 이건 어느 고등학교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2학년 때는요, 수원, 수투 과정으로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확통을 선택해서 선택 과목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기하를 선택해서 뭐 기하를 3학년을 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2학년 때 기하를 많이 하고요. 혹은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통 기하 3학년 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확통 기하를 미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열이 어느 계열인지는 점점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낄 텐데요. 이런 문과를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확통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과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성향이 문과적 성향인데 억지로 이과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있는 경영이나 경제학과 이런 거를 지망한다 싶으면 무조건 내신 때도 미적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유리한 학생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경영 경제 정도 갈 친구들은 경영 경제 정도의 이제 공부를 해야 나갈 친구들은 미적분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신이 진로와 함께 자신이 갈 진로를 함께 선택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먼 얘기 같지만 내년 바로 중순 때 바로 결정하라고 학교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 마음속으로 수학은 좀 생각을 해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신일고 특징을 살펴보면요. 약 한 330명 정도 이제 1학년 전체 인원수를 이루게 되고요. 1등급 선을 계산해 봤을 때 약 13등 정도 들어야 이제 1등급이 나옵니다.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권역 기출 중에서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막 극악 난이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아이들 자사고 치고는 뭐 극악 난이도로 완전 킬러 문제로 못 푸는 수준의 문제, 뭐 수능 30번 정도의 문제, 그런 문제 절대 안 내시고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거나 또 문제 심화서 정도 풀었으면 사실 저는 100점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치만 이렇게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받쳐준 친구들이 많은 학교가 신일고이기 때문에 90점대 인원이 많습니다. 평균을 보면 한 70점대 정도 돼요. 제가 개성고 문제가 어려운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성고 고2 때 평균을 저는 42점으로 맞췄습니다. 정말 어렵게 냈고 선생님들께서도 똑똑하시기 때문에 변형을 정말 각 잡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40점대 나오는데 신일고 같은 경우엔 평균이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 평균이. 그러면 90점 이상이 많다는 거고 그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등급이 살짝 갈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신일고 시험의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이제 내신 특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신일고는 그래도 50분 동안 한 24문제, 25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1문제, 22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객관식이 뭐 한 17, 18문제 이렇게 되고, 뭐 서술형이 한 3, 4문제 이렇게 추가해서 배분을 하시는데,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25문제를 25분 내에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상 중 난이도가 제가 분석해보니까 중 난이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센 정도 풀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은데 그거를 50분 내에 풀려면 다른 문항과 함께 조금 어려운 문항을 풀려면 당연히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특히 모의고사 같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시간 내에 맞춰서 고득점 내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해봤을 때 옛날에는 신일고 문제가 어렵다 했는데 지금 역대 기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중상 정도고 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들이 보통 교과서, 교사용 자료, 부교재, 특히 신일고는 부교재가 항상 나오는 편이고요. 부교재 이거는 기본으로 마스터해야 되고 또 심화서로 강남 기출, 타 학교에서 어떻게 내는지 또 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내는지를 좀 경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고1 학력평가 기출, 수능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본으로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3개년 모의고사는 꼭 다 보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는 이제 뒤쪽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2년 전 문제인데 2년 전 문제는 되게 조금 어려웠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인데 사실 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학교 선생님의 머릿속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려웠었고요. 이때 요거 유사문항을 제가 좀 가져왔어서 사실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어렵게 변형하신 거 보이시죠? 문제집에 있었던 제가 했던 문제집에서 좀 더 어렵게 출제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내신 대비 교재에 유사 문항이 있었더라라는 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문항으로 보시면 제가 작년에 신일고 2023년도 대비했을 때인데요. 우선 고1 학력평가 여기 30번 문제 보시면 이게 아이들 그 모의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1 때 그때 이제 30번 문제 나왔던 유형을 유사하게 선생님들께서 변형을 해서 냈는데요. 사실상 난이도가 뭐 엄청 어렵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이 복소수에 대한 주기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에 대한 처리를 다항식의 연산으로서 좀 할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은 무난히 맞춰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항이 요 문항이었는데요. 이제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제 MFC 중간고사 수학상 문제에서 나왔는데 숫자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사실 이 베이스도 타 학교 기출 변형에서 제가 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출제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일고에서 똑같이 변형을 해서 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좀 넘어가서
앞으로 내신이랑 수능 둘 다 잡아야 되는데 그 학습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친일고 학생들 지금 반배치고사를 준비했다시피 반배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통합적 사고력이 살짝은 필요하다라는 건 학생들도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내신은 그 순간순간의 계산력, 연산력 필요하고요. 문제집 많이 풀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약간 넘나들 수 없는 그 선이 있달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통합적 사고력에서 나오는 건데 요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이 양치기가 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풀어보고 공부했을 때는요. 수학 1등급 양치기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치기를 했을 때 그냥 문제만 풀어 제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량의 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능력도 기르고 그렇게 연습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저는 1등급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교육과정에서 평가원에서 그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겠죠. 연습과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아직 잘 수능이 와닿진 않으니까 제가 좀 더 나중에 뒤쪽으로 갈수록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일고든 아니든 수학 같은 경우에 공통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3권의 문제집을 이제 한 번씩 풀어내느냐 혹은 한 권의 문제집을 3번 푸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상 3권의 문제집을 한 번씩 푸는 것도 아니고 한 권의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또 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한 권의 문제집을 3번 풀면 이미 알고 있는 문제 또 풀게 되는 거고 당연히 틀렸던 문제를 푸는 건 도움이 되지만 똑같은 수준의 문제집을 푸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쌤 같은 문제를 풀던 마플 시너지 같은 문제를 풀던 그 문제집들의 수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점점 올려야 되는데 내신 기간에는 우리가 문제집을 막 몇십 건씩 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제가 준비해준 문제들을 풀면서 학교 기출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느껴야 된다. 제가 풀리는 자료들 같은 걸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응용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도와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추가를 해야 성적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단계별 학습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수학을 공부할 때 우선은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중등수학 도형 정도는 다 깨고 있는지 한번 알아야 되고요. 신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배치고사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한 번씩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자기가 뭘 알고 모르는지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수상에서 약한 부분 잡는 거 그죠? 자기가 나머지 정리에 어떤 부분 약하다 혹은 원방정식 중에서 접선에 방정식 이용하는 것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모르는 유형에 대한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유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윈터스쿨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미 완독을 거의 다 마친 상태고요. 앞으로는 내신 대비 신일고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유형이 응용되고 심화된 문제들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문제집 같은 거, 해설 같은 거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잘 알려드리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쉽고 재밌는 강의, 아이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강의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또 영상도 사실상 어느 선생님들이 다 제공하는 거니까 하고, 우선 제가 요즘에, 이번에 힘줘서 있는 게 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9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5시까지 클리닉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안 왔네요? 어디 가셨나요? 오늘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제가 개념서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직접 풀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사실, 앞으로 이제 내신 대비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이제 제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여기 성북권 학교 기출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개성고 문제들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학교니까 그 학교 문제들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한 줄씩 달아주면서 아이들한테 숙제를 냅니다. 주차별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했던 저랑 같이 조교쌤이랑 같이 들어가서 질의응답이랑 클리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교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재를 아이들이 다 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요 클리닉 내용인데 이번에 겨울방학에 우리 학생들 이름도 있지만 겨울방학에 아이들한테 수요일 하루 클리닉 데이로 잡아서 와서 공부해라 라고 해서 시켰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도 했고요. 어쨌든 보면 아이들한테 자기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문항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저희 조교 선생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께서 같이 봐주시고 제가 가능한 시간에는 지금은 현재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불러서 수상 질문, 뭐 수화 질문, 또 수원 수투 질문 이런 것들 받아주면서 모르는 부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모르는 단원이 있거나 취약 단원이 있으면 제가 해줄 때도 있겠지만 조교 선생님 끝까지 붙여가면서 1대1로 지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강점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다고 안 온다고 하면서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게 클리닉입니다. 와서 왜냐하면 공부를 시켜주고 또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분위기 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쭉 기존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아니 신일고 기출을 풀어왔다 싶으면 오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매번 모든 문제집의 오답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것만큼은 무조건 아이들한테 해줍니다. 만약에 신일고 모의고사를 풀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거기서 1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그 유사 문항을 죄다 붙여서 제가 오답 노트를 아예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기간에 진행이 되고요. 저는 아이들이 뭐 다른 것들도 좋지만 시험 기간에 이렇게 오답노트 만들어주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틀렸던 거, 자기가 틀렸던 문제 한번 보고, 모르는 문제 한번 연습해보고, 요건 이제 쉬운 문항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데, 실제로 제가 문제 같은 거 다 뒤지면서 클릭해서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제 노력도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험 대비 때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제가 말했다시피 신일고는 50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직전 보강 때도 보고 일주일 전부터 이제 50분 내에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오답 피드백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일고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일하고 일요일 과정이 있고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두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아마 요 시간 자체가 지금 듣기로는 신일고 영어 때문에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하루 6시부터 10시 하고요. 일요일 날 2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하는데 그 이후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클리닉이 있습니다. 목, 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영어가 요 앞타임으로 바뀌었다고? 일요일 앞타임인 것 같아요. 영어가 2시부터 5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이 만약에 요걸 참여 못한다 싶으면 토요일도 클리닉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고2랑 같이 하는 클리닉이긴 하지만 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교랑 저랑 같이 들어가는 클리닉이 토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와서 모르는 거 질답하고 뭐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같이 아이들 시간표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것들 여기까지고요. 우선 신일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좀 더 아이들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열심히 시켜서 우리 수업 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